이산수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의 학습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논리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논리 연산에서 다루지 않았던 뒷부분을 더 다루고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제, 프로포지션이란 참과 거짓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말하는데요. 기호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는 크게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명제 논리, 프로포지셔널 로직이라 함은 주어와 수로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처리해서 참 또는 거짓을 다루는 법칙을 말하고요. 수로 논리, predicate logic이란 수로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하다와 같은 문장 구조로 주어와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로 논리는 주어와 수로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칙입니다. 자, 먼저 명제 논리란 명제들 사이의 연결사를 다루는 논리이고요. 명제들과 연결사 또는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판정하는 법칙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사는 결합자, 논리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항 연결사와 1항 연결사가 있겠죠. 2항 연결사는 and, or와 또는 조건, 동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1항 연결자는 부정을 뜻하는 연결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보면요.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들이 있는데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의해서 합성 명제의 진리값이 정해집니다. 수로 논리는 명제에 존재하는 주어와 수로의 구조로부터 주어가 될 수 있는 대상 또는 객체에 대해 한정 기호를 사용하는 논리를 말합니다. 명제 논리와의 차이점은 수로 논리에서는 명제의 내부 구조 분석에 의해서 출현 규칙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로 논리에서는 하나의 명제를 수로와 객체로 분리하여 표현하는데요. 수로 논리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 또는 형식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로 논리에서는 객체는 상수나 변수 혹은 함수로, 그 다음에 관계는 수로로 표현이 됩니다. 객체의 집합이 가지는 특성은 변수와 한정 기호로 표현되는데요. 하나의 수로로 구성되는 원자 문장은 참 혹은 거짓 중 하나의 값을 갖고 연산자로 연결돼서 복합 문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수로 논리에서 지식 표현의 예를 들어보면요. 좀 전에 객체는 변수 또는 상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변수 x 또는 상수 어떤 특정 사람 소크라티스로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는 그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사람이다 또는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휴먼하고 괄호하고 소크라테스 상수를 집어넣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for all x, 그 x인데 x가 사람이다. 그러면은 A이면 B이다. 사람은 죽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의 수로는 하나 이상의 객체를 수식할 수 있고요. 또 객체에서는 상수가 사용될 수도 있고 변수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죠. 변수 x가 나타내는 객체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의역 내에서 한정 기호로 존재 기호 또는 전칭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은 논리 연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 하고, 이 단순 명제들이 논리 연살자, 또 연결사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논리 연산자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단순 명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and, or와 not과 같은 연결자를 뜻하는 거고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논리 연산자의 특성을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는데요. 단순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true, false 두 가지인데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좀 복잡합니다. 이 단순 명제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표를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연상해서 원하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 2.1에는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와 그 이름과 기호에 대해서 정리해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not, and, or와 exclusive와 그 다음에 if, then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쌍방 조건을 잠시 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자, 먼저 논리적 부정, negation은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한 그 반대되는 진리값을 갖게 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not P라고 한다면은 P가 참이면은 not P는 false가 되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논리 곱은 명제 PQ가 AND로 연결됐을 때 명제 P와 Q와의 논리 곱은 P and Q 형태로 표현되고요. 이 진리표를 보면은 P와 Q가 모두 true일 때만 P and Q의 진리값이 true가 되고, 어느 하나라도 false면은 P and Q의 진리값은 false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명제 P와 Q가 OR로 연결되어 있을 때요. 명제 P, Q의 논리합은 P, O와 Q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이 논리합에 대한 진리표를 보면은 P나 Q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은 P, O와 Q의 진리표는 true가 됩니다.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되고요. 이번에는 임의의 두 명제 P와 Q의 베타적 논리합 P exclusive O와 Q의 진리표를 보면요. P와 Q 중에서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만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P와 Q가 다르면은 true가 되고 같으면 false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명제 P와 Q 그리고 조건 연산자 화살표로 만들어진 조건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 진리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나타내는 P가 true이면은 Q의 진리값이 그대로 P이면 Q이다의 진리표에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P 값이 false라면은 Q가 참이건 거짓이건 항상 P이면 Q이다의 진리값은 true가 됩니다. 따라서 P와 Q가 P가 true고 Q가 false일 때만 false이고 나머지는 다 true가 되는 진리표가 만들어집니다. 조건 연산자로 만들어지는 조건 명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이 가능한데요. P이면 Q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또는 P는 Q를 함축한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P이면 Q다. 여기서 앞에 있는 건 충분 조건이 되고 뒤에 있는 명제는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쌍방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P와 Q가 있고 쌍방 조건 연산자, 양쪽 화살표로 만들어진 쌍방 조건 명제는 P면 Q이고 Q면 P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쌍방 조건 명제, 이거의 진리값은 P와 Q가 모두 참이거나, 아래 표인 보인 것처럼 P와 Q가 모두 참이거나 또는 P와 Q가 모두 false이거나,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이 진리값이 true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두 개가 P와 Q가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이고 다를 때는 이 P이면 Q고 Q면 P다의 진리값은 false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P와 Q가 서로 동일하면은 true가 되고 두 개가 서로 다르면은 false가 되는 그런 진리표를 갖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쌍방 조건 명제의 진리표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런 진리표를 얻을 때 우리는 P면 Q이고 또 Q면 P이다,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표를 살펴볼 텐데요. 이 P, Q 이 조합에 대해서 P면 Q이다 대한 조건 연산자, 그 다음에 Q면 P이다 이런 조건 명제, 얘도 성립하고 얘가 AND로 조합된 그런 명제라고 볼 수 있겠죠. P면 Q이다는 우리 앞서 조건 명제를 따져볼 때 이 P 값이 true일 때 이 Q 값이 이 결과값으로 주어지고요. P가 false면은 Q하고 상관없이 항상 tru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표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Q에서부터 출발해서 P로 가는 거. 그러면은 Q가 true일 때는 P의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true, false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만약에 false라면은 P랑 상관없이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Q가 false면은 P랑 상관없이 이 결과값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P면 Q이고 또 Q면 P다. 그래서 이쪽하고 그 다음께 두 개가 AND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요. 이 두 번째 컬럼하고 세 번째 컬럼하고의 AND 연산자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AND는 두 개가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 true인 경우가 첫 번째, 네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가 true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서로 두 개가 다르니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좀 전에 살펴봤던 이거랑 동일한 진리표가 얻어지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쌍방 조건에 대해서 진리표를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나요? 지금 이 쌍방 조건은 P와 Q가 동일할 때는 true고 다를 때는 false였죠. 근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exclusive OR는 뭐였나요? 두 개가 다르면 true고 같으면 false가 되겠죠. 요거였어요. P exclusive OR Q는 두 개가 다를 때 true고 같을 때 false였어요. 그러니까 이 쌍방 조건에 대한 진리표하고 서로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랑 관계에서 여기에다가 exclusive OR에다가 부정만 하면은 두 개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요. P exclusive OR Q가 이거고 여기다가 니게이션만 한다 그러면, 부정만 한다 그러면은 이 쌍방 조건하고 동일한 진리표가 얻어지는 것을. 쌍방 조건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P면 Q이고 Q면 P다. P if and only if Q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있는데요.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논리 연산자가 있을 때요. 순위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칙 연산에서도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우선이지만 괄호가 없으면은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이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우선이지만 괄호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순서대로 이 부정 연산자가 제일 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and, or와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이 조건 형태로 우선순위가 이런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실행된다는 것을 좀 알아둘. 예제 2-8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 명제 P와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not이 2개 있고 and가 있죠. 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기 위해서 P와 Q 단순 명제 2개로 생길 수 있는 조합이 모두 4개가 되는데요. 4종류의 케이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 논리 연산자 순위가 높은 거 낮은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하고 괄호까지 고려를 해갖고요. 진리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먼저 답을 맞춰보기 전에 먼저 한번 진리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럼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서 변수, 이 테이블에서 P와 Q 변수는 단순 명제 2개를 가리키죠.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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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 4가지의 조합에 대해서요. 자,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여기서는 and하고 not이 있는데 순위가 어떤 게 높나요? not이 더 높죠. 그래서 not을 먼저, not Q를 먼저 보면요. Q에 대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 Q에 대한 진리표를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false true, false true가 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P and 좀 전에 구했던 not Q하고의 그 연산이니까요. 그러니까 P 제일 왼쪽 컬럼하고 not Q 요거의 and 연산이 되겠죠.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이고 나머지는 false니까 그게 두 번째 행만 true고 나머지 3개의 행은 false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있는 컬럼에 있는 것을 모두 반대로 뒤집으면 최종 결과가 얻어지겠죠. 그래서 true, false, true, true 이런 테이블이 최종 값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2-9도요.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단순 명제가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PQR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조합이 모두 몇 개일까요? 2의 3승 8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8개에 대해서 요거의 순서대로 해서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먼저 답을 구해보세요.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PQR 3개의 변수가 있으니까요. 모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8가지 종류가 있겠죠. TTT, TTF, TFT 해서 FFF까지 8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괄호 안에 있는 그 연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Q and R 연산이니까요. 여기서 Q가 있는 컬럼하고 R이 있는 컬럼하고의 AND 연산을 구해봐야 될 텐데요. AND 연산은 두 개가 모두 true일 때만 true이고 어느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첫 번째 행하고 다섯 번째 행이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Q and R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행에 있는 것만 true이고 나머지는 모두 fals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방금 구했던 Q and R하고 P하고의 O와 연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일 왼쪽에 있는 컬럼하고 방금 구했던 Q and R 컬럼하고 각각의 O와 연산을 취하면 되겠네요. O와 연산은 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이고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되겠네요. 따라서 P가 있는 쪽하고 Q and R 쪽에서 모두 false일 때만 false이고 나머지는 true이니까요. 보면은 둘 다 false인 경우가 여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행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다섯 개는 true이고 뒤에는 세 개가 false인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에서는 명제 P를 날씨가 춥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명제 Q를 비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1에서 4까지의 이 합성 명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건데요. 여러분 잠시 동영상 멈추고 한번 답을 표현해 보세요. 자, 답을 보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죠. 1번은 P에 대한 부정이니까 날씨가 춥다에 대한 부정은 날씨가 춥지 않다가 되고, 그 다음에 P and Q는 날씨가 춥고 비가 온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 O와 Q니까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P, O와 not Q니까 여기서 O하고 not이 같이 들어있는데 not이 더 순위가 높죠. 따라서 4번은 날씨가 춥거나 그 다음에 Q에 대한 부정이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2-11 예제는 합성 명제를 단순 명제로 구분하고 진리표를 이용해서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1번은 AND 연산이고 2번은 조건 연산이죠. 잠시 동영상 멈추고 답을 먼저 구해보세요. 자, 답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1번 문제에서 명제 4 더하기 3은 7이다. 이걸 명제 P라고 보고요. 4 곱하기 7은 9다 라는 명제를, 요 단순 명제를 Q라고 했을 때 이게 P와 Q가 이고니까 AND로 연결되어 있죠. AND인 경우에는 P와 Q가 모두 true일 때만 true이고 어느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죠. 따라서 참과 거짓의 AND는 거짓, false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요. 이거는 앞에 P가 있는데 유채꽃이 노랗다면 수요일 전날은 토요일이다. 이거는 조건 명제가 되겠네요. 자, 조건 명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P가 true라면은 그러면은 합성 명제의 결과값은 Q의 진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P가 true라면은 얘가 true이면 결과는 true고 얘가 false이면은 최종 결과는 false가 되는데, 만약에 Q가 true가 아니라 false라면은 뒤에 있는 Q랑 상관없이 최종 진리값은 true가 되겠죠. 자, 이 예제에서는 이 유채꽃이 노랗다면이라고 주어졌는데 이게 P가 true이죠.
따라서 요거 하고 요게 바로 최종 결과가 되는데 수요일 전날은 토요일이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따라서 최종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false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P가 여기서 유채꽃이 노랗다면이 아니라 유채꽃이 빨갛다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조건이 P가 true가 아니라 false니까 얘랑 상관없이 최종값은 true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조건 명제에 대해서 역, 이, 대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 네 개가 어떤 상호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제가 조건 명제인데요.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이거를 순서를 바꾼 거 Q이면 P이다 이거를 역, 컨버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부정한 것이면 뒤에 있는 것에 부정이 된다. not P면 not Q이다. 이것을 이 인버스라고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뒤에 있는 거에 부정이면은 앞에 있는 거에 부정이 된다.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대우, 컨트라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한번 보면요. P이면 Q이다 주어진 조건 명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거 역은 P와 Q의 방향을 바꾼 거죠.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이는 not P면 not Q이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보면은 아까 이는 뭐라고 그랬죠? 이는 앞에 있는 것의 부정은 뒤에 있는 것의 부정이 된다. 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것은 서로 이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또 역시 역의 관계는 뭔가요? 화살표의 순서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역은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 그래서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역, 이, 대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리표를 한번 세워볼 텐데요. 먼저 P, Q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명제, 역, 이, 대우가 진리표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not P, not Q가 들어가 있으니까 not P에 대한 부분하고 not Q에 대한 컬럼을 하나씩 더 만들어 놓죠. PQ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TT, TF, FT, FF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텐데요. P의 부정은 제일 왼쪽 거를 뒤집은 거니까 FFTT가 되고요. not Q니까 Q를 뒤집으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시작 부분이 P이면 Q다. P면 Q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나요? P가 true일 때만 P가 true라면은 최종 명제의 진리값은 Q의 값이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이 P가 true일 때는 Q 값이 TF가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false라면은 Q랑 상관없이 최종값은 tr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이면 Q다의 진리표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된다. 그것은 Q가 true라면은 P의 값이 그대로 오는 거고요. 따라서 첫 번째, 세 번째인 경우는 TF가 오겠죠. 그래서 TF가 오는 거고요. 나머지 케이스는 Q가 true라면은 T가 false라면은 P랑 상관없이 다 true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값이
true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2예요. 2는 not P이면 not Q이다. 따라서 이거에서 이걸로 가는 화살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여기를 먼저 보면요. 앞에 있는 조건이 false라면은 뒤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다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의 행이 true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false, 얘가 true라면은 요거의 값이 그대로 오니까 ft가 바로 여기 오겠죠. 자, 이번에는 대우를 볼까요? 대우는 not q에서 출발해서 not p가 되는 거죠. 얘이면 이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not p가 false라면은 첫 번째, 세 번째라면은 이거랑 이 왼쪽 거랑 상관없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true가 되는 거고요. not q가 true라면 어떻게 되나요? not p의 값이 최종 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는 ft가 되겠죠. 그래서 ft 형태가 돼서 네 번째 대우에 대한 진리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 이 명제에 대해서 진리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처음에 주어진 명제는 제일 끝에 있는 대우하고 진리값이 똑같죠. 그리고 역에 대한 진리표는 2에 대한 진리표랑 또 동일하네요. 따라서 어떤 명제가 조건 명제가 있을 때 그거는 대우랑 서로 논리적으로 이퀴벌런트한 거고요. 또 역과 2도 또 논리적으로 서로 이퀴벌런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12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입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역, 이, 대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잠시 멈추고 한번 구해보세요. 자,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의 역은 P이면 Q 된 역이니까 Q이면 P다. 따라서 소풍을 가면 날씨가 맑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따라서 날씨가 맑아지지 않으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우는 뒤에 있는 거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소풍을 가지 않으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읽을 거리를 한번 보면요. 논리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표현하는 사고의 규칙을 말하는데 논리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쓰여졌는데 모든 분야의 지식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연역적 추론을 위한 규칙들로 채워져 있다. 17세기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연역 추론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고안했고요. 이 개념이 19세기에 아주 유명하죠. 부울과 드몰간, 부울대수, 드몰간의 법칙 이런 수학자들에서 이 기호 논리가 확립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2절 논리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3절은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에 대한 건데요.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 2-3을 보면 합성 명제에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과 상관없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참값을 가질 때 그 명제를 항진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PQR이 있는데 PQR 뭐 이런 단순 명제들이 true인지 false인지 상관없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합성 명제의 값이 항상 true가 되는 것을 항진 명제 tautology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 2-4를 보면요. 이번에는
단순 명제들이 진리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논리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성 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false다. 그러면은 그 명제를 모순 명제, contradi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논리식 또는 합성 명제에서 각 명제의 참, 거짓이 모든 조합에 대해서 항상 참인 것이 항진 명제가 되는 거고요. 각 명제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결과가 항상 거짓이라면은 contradiction, 모순 명제가 되는 거고요. 일부가 참이거나 거짓이면은 그 명제는 일부진 명제, conting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제 2-13은요. P가 단순 명제일 때 P와 not P는 항진 명제이고 P and not P는 모순 명제임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는 진리표를 만들어 갖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P 명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true 아니면 false죠. not P는 이걸 뒤집은 거 false, true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P하고 not P하고의 OR을 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OR 연산이니까 어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는 true고 여기도 하나는 true니까 이 전체는 모두 true가 되는 항진 명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와 이거의 AND 연산을 해야 되는데 AND 연산은 두 개가 다 true여야지만 true고 어느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되겠죠. 따라서 항상 false가 포함되니까 얘는 항상 false인 모순 명제가 되겠죠. 예제를 하나 더 해볼까요? 2-14에 나와 있는 이런 합성 명제가 모순 명제임을 보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단순 명제 P하고 Q가 있는데요. 나올 수 있는 조합이 4가지 조합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합성 명제에 있는 제일 앞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P and Q니까 P and Q에 대한 진리표는 이렇게 되겠네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false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거 이번에는 P,O와 Q가 되겠죠. P,O와 Q는 두 개 다 false일 때만 false이고 나머지는 true이니까 이게 얻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P,O와 Q의 부정을 보면요. 방금 구했던 P와 Q의 진리표를 뒤집으면 되겠죠. FFFT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P and Q와 방금 구한 P와 Q의 부정에 대해서 AND 연산한 결과를 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요 컬럼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P and Q 컬럼하고의 AND 연산을 하면 되겠죠. AND 연산에서는 두 개 다 true일 때만 true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세 개 다 false고 이쪽에서는 이것도 false니까 전체적으로 다 false가 되겠네요. 그래서 P와 Q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거짓이니까 얘는 모순 명제라고 보면 되겠네요.